여행은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고 낯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 여행할 때 반드시 가져가는 것은 여행 드로잉 도구를 꼭 챙기게 돼요. 여행 중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행하면서 본 것, 경험한 것을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도구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어슬렁입니다. 출구.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3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화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화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g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여덟 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자, 요거는 크림슨이라는 색깔이죠. 빨강색이랑 비슷해요. 알리자린 크림슨.
고투몰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몰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저희가 인테리어로 앤틱샵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맞아요.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지.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얘는 종 옆으로 새들이 날르네요. 잘 보여요. 편집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쌍화차에 원래 이렇게 대추가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대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머리 파마를 해가지고 얘가 안 들어가네.